대한민국 최전방 GOP 부대. 그곳에서 한 권의 노트가 발견되었습니다. 수양록.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작은 노트가 어떻게 한 부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지휘관으로서 이 병영의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단장의 선언, 그리고 이어진 전례 없는 감찰과 개혁의 물결. 무엇이 그를 움직였을까요? 누구의 노트였을까요? 그 안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었을까요? 침묵 속에 숨겨진 진실과 서로를 마주하지 못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 수양록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이한결입니다. 20살 대한민국 육군 2등병. 최전방 GOP 부대에 배치된 지 이제 2달째. 여기 오게 된 건 모두 내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진 후 집을 떠나고 싶었죠. 자원 입대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야, 2등병. 초소 경계 근무 또 내 차례다. 병장 최기성의 목소리가 생활관에 울려 퍼집니다. 벌써 3일째 밤 근무입니다. 규정상 이틀에 한 번이어야 하는데 최기성은 늘 자신의 순번을 저에게 미뤄요. 경계 근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가혹행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상 직후 초소 청소, 야간 근무 후에도 당직 지원, 그리고 영내 청소까지. 내 침대 및 숨겨둔 작은 노트, 수양록에 오늘의 기록을 남깁니다. 이건 일기가 아니에요. 나를 다잡기 위한 혹은 버티기 위한 기록이죠. 이 기록이 누군가에게 보여질 거라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견디고 있다는 증거 그뿐이었죠. 80시간 넘게 제대로 잠을 못 잤다. 하지만 괜찮다. 견뎌내겠다. 밤새 초소에서 경계를 서며 손이 얼어붙습니다.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 속에서 최기성은 내 방한화를 빼앗았어요. 너 같은 이등병은 고생해야 군인이 된다며. 발가락이 감각을 잃어가는 동안 머릿속엔 아버지의 냉정한 얼굴이 떠올라요. 군인 가문에서 태어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모두 장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아버지 사이에는 벽이 있었죠. 아버지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실까? 그 질문에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어요. 참아라, 인내해라, 이겨내라. 그래서 나는 견뎌냅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요. 다음 날 아침, 중대장이 전 병사를 집합시킵니다. 다음 주부터 새 사단장님이 부임하신다. 감찰이 시작될 예정이니 모두 긴장하도록. 병사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어나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새 사단장은 엄격하기로 소문났다는군요. 최기성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곧 비웃음으로 바뀝니다. 사단장이 오든 육참 총장이 오든 여긴 여전히 최전방이고 너희는 2등병이야. 다들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나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 부대에 변화가 필요해. 하지만 그 변화를 이끌 사람이 내가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새 사단장 부임식이 열렸습니다. 전 중대가 사열대에 정렬했고 나는 맨 뒷줄에 서 있었죠. 나팔 소리와 함께 검은색 지휘관 차량이 도착했고 그 안에서 내린 인물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성우 소장입니다. 오늘부로 이 사단을 맡게 되었소. 그 목소리, 그 얼굴, 그 냉철한 눈빛. 다름 아닌 내 아버지였습니다.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옆에 선 정승민이 내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나를 발견했을까? 아니, 300명이 넘는 병사들 사이에서 나를 알아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 사단은 대한민국의 최전방을 지키는 부대입니다. 그만큼 엄격한 규율과 함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건강한 병영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아버지의 연설이 끝나고 나는 결심했어요. 절대 내가 그의 아들임을 드러내지 않겠다고. 특별 대우를 받고 싶지도 약해 보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가족관계보다 군인으로서의 자격으로 평가받고 싶었죠. 그날 저녁 생활관으로 돌아온 최기성은 평소보다 예민해 있었어요. 오늘부터 규정대로 움직인다. 누가 뭐라고 하면 규정입니다라고 대답해. 알겠나? 갑작스러운 변화였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바뀌면서 감시가 강화될 것을 우려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표면적인 변화일 뿐이었어요. 밤이 되자 최기성은 다시 내게 속삭였습니다. 너 오늘 밤에도 경계 근무다. 알지? 누가 물어보면 자원했다고 해.
수양록을 꺼내 오늘의 기록을 남깁니다. 아버지가 왔다. 하지만 난 여전히 이등병이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이틀 후 부대 순시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각 중대를 돌며 병사들의 생활 환경을 점검했고 우리 중대에도 들렀습니다. 중대장과 간부들은 긴장한 모습이었죠. 아버지는 병사들과 일일이 대화를 나누었고 마침내 내 앞에 섰습니다. 이등병, 군 생활은 어떤가?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아버지의 눈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원래의 표정으로 돌아왔죠. 나는 등을 똑바로 펴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열심히 복무 중입니다. 사단장님.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병사에게 넘어갔어요.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았지만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첫 거짓말이었고 앞으로 더 많은 진실이 침묵 속에 묻힐 거라는 걸 예감했죠. 그날 밤 경계 근무 자리에서 수양록에 적었습니다. 오늘 아버지와 마주쳤다. 우리는 서로를 모르는 척했다.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 가장 편한 방식인지도 모르겠다. 사단장 부임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표면적으로 부대 분위기는 달라졌어요. 최기성과 다른 선임들은 간부들 앞에서는 규정대로 행동했지만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여전히 같았죠. 오히려 더 교묘해졌을 뿐이에요. 이한결, 너 오늘 밤에도 경계 근무야. 사단장 순찰 있다고 하니까 단정히 하고 있어. 최기성의 말에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초소로 향했습니다. 벌써 나흘 연속 밤 근무였어요. 몸은 지쳐가고 있었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이제는 패턴이 보였어요. 사단장 순찰이 있는 날이면 최기성은 자신은 빠지고 저를 내세웠죠. 모범적인 이등병으로 포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밤 11시 예상대로 초소 점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닌 중위 강영태였습니다. 이등병, 요 며칠 계속 경계 근무 서는 것 같은데 순번이 맞나? 강영태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할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강영태는 내 표정을 살폈어요. 말해도 돼. 내가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 거야. 그 순간 최기성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사단장이 네 아빠인 거 알아도 넌 여기선 그냥 이등병이야. 최기성이 알고 있었다니. 어떻게? 언제부터?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가 이 사실을 이용해 저를 더 괴롭히고 있다는 점이었죠. 규정대로입니다, 중위님. 결국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강영태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나를 보다가 떠났어요. 그가 간 후 쓸쓸한 초소에서 수양록을 꺼내 적었습니다. 오늘도 거짓말을 했다. 아버지처럼 나도 침묵하는 쪽을 택했다. 경계 근무가 날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부숴버린다. 그 다음 날 정승민이 내게 다가왔어요. 한결아, 너 요즘 너무 말랐다. 괜찮아. 최 병장이 너만 골라서 괴롭히는 것 같던데.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상황을 걱정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태연한 척 웃어넘겼어요. 군대니까. 다들 이런 거 아니야? 정승민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나도 봤어. 내가 매일 밤 근무 서는 거. 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참는 거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너무 티가 난 걸까요? 사단장의 아들이라는 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테니까요. 그냥 내가 스스로 이겨내야 할 문제야. 그날 밤 초소에서 꾸벅꾸벅 졸다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가 초소 앞에 서 계셨어요. 경계 근무 순번 맞나? 아버지의 질문이 밤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아닙니다. 이번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뭔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끝내 더 이상의 말은 없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교대를 위해 초소를 떠날 때였습니다. 피로감에 정신이 흐릿했던 나는 수양록을 초소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급히 돌아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초소는 비어 있었고 수양록도 보이지 않았죠. 누가 가져갔을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와의 관계, 최기성의 가혹행위,
그리고 제 나약함까지. 누군가 그걸 읽는다면 상상하기도 싫었어요. 그날 오후 사단 전체에 갑작스러운 지휘관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뭔가 큰일이 터진 것 같아. 감찰이 시작됐는데 누가 고자질했나 봐. 나는 수양록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중대로 돌아온 간부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중위 강영태가 처음으로 최기성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최병장, 사단장실로 출두하라는 명령이다. 강영태의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최기성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표정을 가다듬었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직접 가봐야 알 거다. 최기성이 떠난 뒤 강영태는 저를 불렀습니다. 이한결 이병, 잠깐 얘기 좀 하지. 사무실로 따라 들어가자 강영태는 문을 닫고 저를 바라봤어요. 내가 쓴 수양록이 사단장님 손에 들어갔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읽었다니. 모든 내용을, 숨기려 했던 고통과 불만,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까지 모두 알게 되었다는 뜻이었죠. 사단장님이 다 읽으셨습니까? 강영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누구의 기록인지 모르셨대. 그런데 읽다 보니 내 것이란 걸 알게 되셨고. 이한결, 너 그분의 아들이지.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고개를 끄덕이자 강영태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말에서 바뀌는 세상이라면 애초에 그런 일도 없었지 않겠습니까? 강영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사단장님이 정식 감찰반을 가동하셨다. 최기성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를 방관한 간부들까지 조사 대상이야. 나도 포함되지.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평범한 군 생활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강영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내 수양록에 적힌 경계 근무가 날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부숴버립니다라는 문장이 사단장님의 마음을 움직였나 봐. 그날 저녁 고요한 생활관에서 나는 생각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단장으로서, 나는 병사로서 각자의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감찰이 시작되고 부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최기성은 3일째 보이지 않았고 다른 병사들은 자신들도 조사받을까 전전긍긍했어요. 간부들 역시 예민해져 있었죠. 누구도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모두가 뭔가 크게 바뀌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정승민이 내게 다가왔어요. 한결아, 소문 들었어? 내가 사단장님 아들이라며.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듣자 당황스러웠습니다.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어요. 그래.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정승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참아온 거 이제 다 이해가 돼. 왜 최병장의 가혹행위에도 참았는지. 아버지께 특별 대우받기 싫었던 거지.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승민은 내 침묵을 오해하고 있었지만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내가 참은 건 아버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죠. 그건 복잡해. 근데 넌 어떻게 알았어? 정승민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사실 난 내 수양록을 본 사람이야.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내가 하루는 초소에서 자더라고. 너무 지쳐 보여서 깨우지 않고 잠깐 교대해줬는데 그때 내 옆에 놓인 노트를 봤어. 의도적으로 읽은 건 아니었어. 하지만 몇 줄 읽고 나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내가 중위님께. 정승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넌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겠지만 난 더 이상 내가 고통받는 걸 볼 수 없었어. 이상하게도 배신감보다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내 고통을 진심으로 걱정해줬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어요. 그날 오후 중위 강영태가 전 중대원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부로 병영생활 개선팀이 출범합니다. 사단장님의 지시로 부당한 관행과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직이에요. 저도 이 팀에 자원했습니다. 강영태의 얼굴에서 결연함이 느껴졌어요. 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회피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직접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가 보였죠. 최기성 병장은 군기 교육대로 전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더 엄중한 조치가 있을 겁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내 수양록 때문이라니.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생활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영태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한결, 내 아버지. 아니, 사단장님께서 내일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아버지와 단 둘이 만난다는 건 아들과 아버지로서 대면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는 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나눌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중위님. 그날 밤 오랜만에 경계 근무 없이 푹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내일 아버지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긴 침묵 끝에 우리는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사단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부대 곳곳에서 병사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었죠. 내가 사단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떤 이들은 경외의 눈빛을, 또 어떤 이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아들일 뿐이었어요. 사단장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버지는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훈련장에는 병사들이 오늘의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병 이한결, 사단장 명령으로 출두했습니다. 본능적으로 경례를 붙이며 군인의 자세를 취했어요. 아버지는 잠시 나를 응시하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앉으렴. 자리에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둘 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수양록. 읽었다. 단 두 마디였지만 그 말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탁자 위에 놓인 내 수양록을 가리키셨어요. 왜 말하지 않았지?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건 분노도 실망도 아닌 걱정이었어요. 말에서 바뀌는 세상이라면 애초에 그런 일도 없었겠죠. 내 대답에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내 말이 맞아. 하지만 아버지로서 내가 이런 상황에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게. 잠시 아버지의 말이 끊겼어요. 그분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소엔 볼 수 없었던 표정이었죠. 오늘 저녁에 전부대 간부 회의가 있다. 그리고 이후에는 병사 대표들도 참석하는 특별 간담회를 열 예정이야. 갑작스러운 화제 전환이었지만 아버지의 의도를 느낄 수 있었어요. 사적인 감정보다는 공적인 책임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죠. 내 수양록에 적힌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부대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해. 물론 내 신원은 밝히지 않을 거야. 이미 다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단장님의 아들이라는 걸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잊으신 듯 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웃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웃음이었어요. 역시 군대는 비밀이 없구나.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사단장과 이등병이 아닌 아버지와 아들로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지만 이 부대의 군인이기도 하다. 그 두 개를 잘 해냈구나. 처음으로 아버지에게서 들은 인정의 말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오늘 저녁 회의에서 내 수양록은 우리 부대의 자화상으로 소개될 거야. 괜찮겠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제 이야기가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공유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와 마주보며 경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아버지도 답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나가려는 순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한결아, 자랑스럽다. 그날 저녁 대강당은 전례 없이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간부들과 각 중대 병사 대표들이 모였어요. 나도 중대 대표로 참석했죠. 아버지가 단상에 올라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책상 위에 내 수양록을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병사의 고통이자 이 부대의 자화상입니다. 아버지는 수양록의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반복되는 불공정한 경계 근무, 가혹행위, 그리고 침묵의 문화까지 낭독될 때마다 간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우리 중대 간부들은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을 모은 것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부대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사단장으로서의 결단이었죠. 오늘부터 모든 경계 근무는 전자기록 시스템으로 관리됩니다. 가혹행위에 대한 익명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병사인권보호관을 각 대대마다 배치합니다. 회의장 안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휘관으로서 이 병영의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간부들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병사 대표들의 눈빛에서는 희망이 보였어요. 나는 그 자리에 남아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대강당이 텅 비자 아버지와 나만 남았어요. 아버지는 단상에서 내려와 내 곁에 앉으셨습니다. 어땠어? 너무 과했나? 아버지의 물음에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필요한 변화였습니다. 아버지는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아버지의 손길이었어요. 내 수양록이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이 부대의 실상을 몰랐을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양록은 단지 내 아픔을 기록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변화의 씨앗이 되었다니. 아버지, 처음엔 왜 모른 척 하셨어요? 절 보셨을 때.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답했어요. 내가 특별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그리고 솔직히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단다. 우리 사이가 그렇게 가까운 것도 아니었으니. 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맞아요. 우리는 오랫동안 대화가 없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부족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끝까지 내 자리를 지켰어. 불평 한마디 없이.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강인하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요. 아버지의 눈에 맑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난 그저 군인이었을 뿐이야. 하지만 넌 그 이상이구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야. 그날 밤 아버지와 나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오해와 아픔,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요. 우리는 사단장과 이등병이라는 틀을 넘어 아버지와 아들로 다시 만났습니다. 그로부터 6달이 지났습니다. 부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경계 근무는 공정하게 배분되었고 가혹행위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간부들과의 관계도 존중을 바탕으로 재정립되었어요. 중위 강영태는 병영문화혁신팀의 책임자가 되어 적극적으로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나는 일병으로 진급했고 여전히 평범한 군 생활을 이어갔어요. 물론 사단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게 되었지만 특별 대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겪었던 일들이 알려지면서 병사들 사이에서 일종의 존경을 받게 되었어요. 그건 아버지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끝까지 침묵하며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이유에서였죠. 정승민은 여전히 제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어요. 내가 바꾼 거야, 한결아. 내 수양록이 이 부대를 바꿨어.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변화를 원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한 거야. 나는 그저 우연히 그 시작점이 되었을 뿐이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우리 부대를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병영 문화혁신의 모범 사례로 우리 부대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장관이 직접 시찰을 오신 거죠. 사열대의 정렬한 병사들 앞에서 장관은 아버지와 함께 점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가오셨어요. 자네가 그 유명한 수양록의 주인공인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지만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 병사는 수양록 한 권으로 대한민국 병영을 바꿨습니다.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든 사례죠.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내 고통을 기록한 것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전국의 부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시찰이 끝나고 나는 아버지의 사무실에 불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멀리 산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다음 주면 저녁이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 생활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니?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대학으로 돌아가려고요. 그리고 법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정의에 관심이 생긴 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배운 게 많아요. 침묵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변화를 위해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내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내가 자랑스럽다 아들아. 저녁 당일 중대원들이 모두 나와 환송해 주었습니다. 정승민은 울먹이며 등을 두드렸고 강영태는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마중 나오셨습니다. 부대 정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내가 1년 반 동안 생활했던 공간, 고통받았던 곳이지만 동시에 성장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석양을 등지고 걸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땐 사단장이셨지만 지금은 제가 아들의 자격으로 존경합니다. 아버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게 포옹을 해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존경한다, 아들아.